올해 들어서 금값이 50%나 뛰었는데 네. 비트코인은 30% 상승에 그쳤다는 거.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지난 몇 년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맞아요. 보통은 비트코인이 수익률에서 금을 훨씬 앞섰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자산, 비트코인하고 금, 이걸 놓고 현재 상황이랑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걸 좀 봐야 할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최근 선거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요인들까지 좀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두 자산의 과거기부터 좀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도 한번 따져보고요. 아,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자주 얘기 나오는 거 있죠? 가치 하락 거래. 네, 맞아요. 그 가치 하락 거래 현상이 뭔지, 또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측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 자산에 대한 주장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과거 기록을 한번 쓱 훑어보죠. 장기 추세를 보면 사실 결과는 뭐랄까 꽤 일관됐어요. 그렇죠. 지난 12년 중에 9년은 비트코인이었죠. 맞아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차이도 어마어마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작년 2023년만 봐도 비트코인이 157% 상승했죠. 와, 157%? 네, 그때 금은 한 15% 정도 상승에 그쳤고요.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를 때 폭만큼 내릴 때 깊이도 상당하다는 거.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막 폭락했을 때는 금이 진짜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확실히 해줬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 2022년. 그때 비트코인이 무려 65%나 폭락했거든요. 네, 엄청난 하락이었죠. 그때 금은 거의 변동 없이 0.4% 소폭 상승했어요. 정말 대조덕이네요. 2018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3% 떨어졌는데 금은 겨우 1% 하락에 그쳤고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이런 과거 기록들이 각 자산의 성격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비트코인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 대신 극심한 변동성. 이런 위험 자산의 특성, 그리고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 이런 특성이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2024년 1월이었죠.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움직임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그 ETF 승인이 정말 큰 이벤트였죠.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IBT라고 하죠. 이게 출시 이후에 무려 180% 상승했어요. 네, 엄청난 퍼포먼스였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같은 기관의 아이시어즈 골드 트러스트, IAO 이것도 97% 상승하면서 좋긴 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ETF 상승세에는 못 미쳤죠? 네, 확실히 ETF 출시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더 큰 호재였던 셈이네요.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네, 분명히 비트코인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였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자금 유입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수익률로 보면 금이 비트코인을 앞서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현상인 거죠. 맞아요. 과거 패턴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별명 디지털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희소성. 희소성이요? 네, 금이 왜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았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구상에 묻혀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이미 1,990만 개 이상은 채굴돼서 유통 중이고요. 거의 다 나왔네요. 네, 이렇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게 금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군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희소성 하나만 가지고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에는 금은 역사가 수천 년인데 말이죠. 실물 자산이기도 하고요.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어떤 비유 같은 거지. 모든 면에서 금하고 똑같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은 정말 긴 역사, 실물 자산이라는 특징,
또 위기 때 가치를 보존해온 그런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검증된 자산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역사가 훨씬 짧고 가격 변동성 엄청나고요. 또 기술적인 문제나 규제 문제, 이런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해칭, 즉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위험 회피요? 네.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은 경제가 좀 불안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금을 사서 자산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네,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니까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부나 중앙은행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공급량도 딱 정해져 있으니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실제로 최근 시장 움직임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건가요? 네, 그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소위 가치 하락 거래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가치 하락 거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월스트리트의 일부 트레이더들이 미국 달러를 팔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하고 금을 동시에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를 팔고 비트코인이랑 금을 산다. 왜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 달러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법정화폐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달러를 들고 있기보다는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는 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거죠. 왜 지금 시점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의 재정 적자랑 국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계속 뉴스에 나오죠. 이 빚을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큰 거죠. 돈을 많이 찍으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요.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요? 네,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독립성이 혹시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만약 정치권 입김으로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거나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되면 이것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미중 갈등 같은 것 때문에 높은 관세 장벽이 생기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고요. 아,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달러보다는 차라리 금이나 비트코인이 안전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시경제적인 불안감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하고 비트코인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 가치 하락 거래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이라는 일용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금이랑 비교했을 때 이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현재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둘 다 오르긴 하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 금의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향은 보이는데 약간 시차를 두고 뒤따라간다는 점이에요. 아, 좀 늦게 따라간다? 네. 마치 금이 먼저 방향을 딱 잡고 움직이면 한 몇 주 정도? 그 후에 비트코인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이 약간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금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서 조만간 온스당 4,000달러 이런 상징적인 가격을 넘어서면 비트코인도 뒤따라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죠. 금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격 예측치도 나왔잖아요. JP모건 체이스 전망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이 2025년에는 16만 5천 달러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16만 5천 달러요? 와, 지금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가인데 그 근거가 또 흥미로워요. 어떤 근거인가요? 단순히 금 따라갈 거라는 건 아닐 테고. 그건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인데 JP모건은 현재 비트코인이 금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평가요? 시가총액은 금이 훨씬 크지 않나요? 네, 절대적인 시총은 당연히 금이 훨씬 크죠. 그런데 변동성을 고려해서 가치를 조정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변동성을 고려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이랑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최대 42%까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내놨어요. 변동성을 감안해서 저평가라. 조금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같은 1억 원을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이 같다고 해도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자산보다는 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런 위험 프리미엄 같은 걸 감안해서 금하고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비트코인이 가진 위험 대비 현재 가격이 금보다 낮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위험 수준까지 고려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따져보니 비트코인이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격차를 메우면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대로라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률을 다시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JP모건 분석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디지털 금으로서의 잠재력, 그리고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 이걸 근거로 금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상당한 상승을 보일 거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분석에서도 바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치 하락거래 영향 때문에 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요. 아, 그 점은 인정하는군요. 네, 즉 현재 강세는 금이 이끌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 뒤를 따르거나 혹은 따라잡을 잠재력을 가진 추격자다. 뭐 이런 뉘앙스가 같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양쪽 주장을 종합해 보니까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달러 가치 하락 우려가 크고 가치 하락 거래가 활발할 때는 금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여전히 많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금을 궁극적인 안전자산,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실제로 현재 시장 움직임도 금이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금은 정말 오랜 역사 동안 검증된 가치 저장 수단이고 위기 시 피난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그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죠. 현재 시장 상황이 바로 그런 국면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금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약간 추종자 역할 이런 시각이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손을 들어주는 시각이 많습니다. 과거 10여 년간 보여준 그 압도적인 수익률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거라는 기대? 그렇죠. 비록 변동성은 극심하지만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걸 근거로 들죠.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더 깊이 자리 잡고 기술 발전이랑 가치 활용성도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군요. 네,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안정성과 검증된 해칭 능력, 이건 금의 강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파괴적 성장 잠재력, 이건 비트코인의 강점이고요. 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둘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항상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변동성이라는 코끼리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정확합니다. 그 변동성은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엄청난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히 뭐가 더 좋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나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위험 감수 능력, 여기에 맞춰서 각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이랑 비트코인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는 비트코인이 지난 10여 년간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금에 뒤처지고 있는 현상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 배경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하고 현재 시장을 달구고 있는 가치 하락 거래라는 심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좀 굳히는 모습이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역시 여전히 크다는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데이터 패턴, 그리고 가치 하락 거래 같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또 금과 비트코인 각각이 가진 고유한 특성하고 가치 제한,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각 자산의 역할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게 현명한 접근 방식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디지털 금으로서의 희소성, 그리고 가치 저장 기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요, 미래에 비트코인보다 이 역할을 더 잘하는, 더 뛰어난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이나 기술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은 반대로 세계 경제가 예상외로 너무 안정되고 지정학적 긴장도 다 완화돼서 안전자산이나 해지 수단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면 그때는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